지난 시간에는 API를 이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구글 API도 이용을 해봤고 네이버 API도 이용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API가 없거나 API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런데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글 번역처럼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굳이 API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출력을 보는데, 이거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셀레니움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일단 셀레니움을 깔아야 되고요. 또 크롬이 필요합니다. 일단 크롬을 까시고요. 크롬은 구글에서 크롬이라고 치면 이렇게 크롬, 지금 크롬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크롬을 까셨으면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크롬을 끄셔서 여기 땡땡땡을 보신 다음에 도움말에서 크롬 정보를 보시면 여기 버전이 있는데요. 112.0.561.5.137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게 구글에 가셔서 크롬 드라이버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웹 드라이버 for Chrome이라고 써 있는 거 있는데요. chromium.org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112.2 버전 있죠.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맥을 쓰시는데 이제 최신 M1, M2 뭐 이런 맥을 쓰시면 맥 ARM64라고 써 있는 걸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냥 인텔 맥을 쓰시면 맥 64, 그리고 윈도우를 쓰시면 윈30이라고 써 있는 걸 받으시면 돼요. 뭐 이제 아까 버전 확인하는 데서 64비트라고 써져 있어서 나는 64비트인데 32비트 받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받아도 둘 다 된다고 합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이걸 받은 다음에 압축을 푸시고, 이제 압축을 푸시면 크롬 드라이버.exe나 크롬 드라이버라는 이런 파일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렉 20_23 이 폴더에 그대로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크롬 드라이버 혹은 크롬 드라이버.exe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을 여셔서요. 이제 셀레니움을 사용할 건데요. 셀레니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ip install 셀레니움이라고 칠게요. 엔터를 칩니다. 뭐가 막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매트릭스 같은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이썬을 통해서 크롬 드라이버를 조작할 수 있어요. 다시 봐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뭐 이런 라이브러리나 뭐 뭘 받을 때는 그 도큐먼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셀레니움도 한번 문서를 찾아볼게요. 셀레니움이라고 치면 이렇게 selenium.dev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있고, 딱 들어가 보는데 친절하게 뭐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놓은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크롬이 막 켜진 다음에 꺼져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작동이 안 되시면 여기에다가 이 크롬 드라이버 혹은 크롬 드라이버.exe 위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카피 패스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작은 따옴표 안에다,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아마 작동이 되실 겁니다. 일단 문서를 보니까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뭐 이 셀레니움에서 이제 웹드라이버라는 이 부분만 불러와서 쓰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안 써 있으니까 안 써 있는 채로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크롬 드라이버가 켜진 겁니다. 이걸 한 줄 한 줄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롬 드라이버 안에 있는 웹 드라이버라는 걸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버라고 해서 우리가 뭐 클래스를 사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변수에 넣어서 썼잖아요. 이렇게 치니까 크롬이 켜져요. 이제 켜졌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그 다음 줄을 실행을 해볼게요. 드라이버 점 하고 이제 이 웹드라이버 점 크롬 여기에 캣이라고 한 다음에 셀레니움 좀 대부라고 하니까 이제 크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주소로 들어가지죠.
여기를 만약에 구글로 치면 구글로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구글이라고 치면 예, 구글로 들어가져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치니까 꺼질 것 같죠? 실제로 꺼집니다. 멈췄어요. 예, 꺼져요. 크롬이 꺼졌습니다. 예, 이제 뭔가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도큐멘테이션으로 다시 가보면 그 셀레니움 도큐먼트로 가보면 또 뭔가 주렁주렁 써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불친절해요. 그래서 다른 문서도 있어요. 이렇게 셀레니움 도큐먼트라고 치면 이게 있거든요. 이게 좀 더 낫더라고요, 보기는. 일단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구글 API는 어떤 공식적으로 구글에서 관대하게 베풀어준 그런 API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당장 많은 문장에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일일이 그거를 구글 번역 홈페이지에 가서 복사 붙여넣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자동화를 해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한번 보면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길도 많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구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롬을 조작할 줄 알았으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렇게 셀레니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뭐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시면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HTS 있잖아요. 그런 것도 API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뭐 한글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도 있고 또 뭐 오피스나 이런 걸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보시죠. 보면 이거는 이제 좀 익숙해질만 하죠.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뭐 이 부분만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크롬을 실행했습니다. 얘를 그냥 저는 WD로 바꿀게요. 이름을. 구글을 이제 WD 이렇게 해서 웹드라이버를 하나 실행했고 크롬 창이 떴고요. 그럼 여기도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구글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구글로 들어갔는데요. 여기다가 뭘 쳐야 되잖아요. 뭐 저희 번역을 하려면 번역이라고 치잖아요. 뭐 다른 번역 그 사이트에 이 구글 번역 사이트에 직접 접속할 수도 있지만 보통 저만 그럽니까? 하여튼 여기에 번역이라고 치고 엔터를 한번 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텍스트 창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셀레니움에서 이 텍스트 창이 어디 있는지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우스가 커서 깜빡깜빡이는 거 위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검사라고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복잡한 창이 하나 뜹니다. 그렇게 창이 뜨고 뭐가 막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다시 검색이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색칠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구만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복잡한 문자들이 이제 여기를 표현하기 위해 있는 어떤 표현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텍스트의 그 텍스트 입력 창의 크기는 어떤 건지 뭐 이제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입력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름이 Q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해야 될 부분 이렇게 커서가 반짝반짝하는 부분을 일단 WD에서 뭔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WD하고 찾는 거니까 find라고 치면 find element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요소를 찾으면 되겠구나 하는데 보면 by.id 하고 뭐 값을 치라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직 이 대문자 by를 안 불러왔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 코드 셀 한 줄을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롬하고 셀레니움 하고요. 점 커먼 점 커먼이 아니라 웹드라이버에서요. 커먼 점 바이 하고요. 점 하면 점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임포트 한 다음에요. 대문자 바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문자 by라고 써져 있는 걸 쓸 수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저 일단 대문자 by 점 한 다음에 지금 이름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클래스 이름이라고 여기 있죠. 그럼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하고 이제 Q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네요. 뭔가 에러가 나는데 다시 보면 아까 여기가 클래스 이름이었는지 뭐였는지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네임이었잖아요. 네임. 이런 이 요소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그냥 네임입니다. 네임이라고 치시고요.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요소가 있으니까 뭔가 출력이 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 대고 이제 뭐 어떤 뭐 샌드 키 해서 이렇게 여기다 대고 제가 파이썬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크롬으로 가보시면 여기 파이썬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를 매번 이렇게 새로 칠 수 없으니까 이거를 Q 텍스트에 이렇게 변수로 지정을 해놓고 변수를 지정을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샌드 키 뭐 이런 어떤 기능들을 쓰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하려다 만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불러온 바이를 쓴 건데요. 사실 이렇게 다 치셔도 돼요. 웹 드라이버까지 불러왔으니까 이렇게 치셔도 되거든요. 이 안에 커먼 안에 바이 안에 대문자 바이 안에 네임을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치면 똑같이 됩니다. 에러 안 나고요. q 텍스트 한 다음에 이번에는 클리어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지워지죠. 근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바이까지를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대문자 바이에다가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줄에서 가지고 온 바이가 아니라 여기서 입력된 바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대문자 바이를 가지고 온 거고 이게 에러가 난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임포트문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첫 줄에 모아져 있는 게 보기 좀 편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 저도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 보면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냥 어디에 이렇게 파이썬 스크립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셀레니움 다운 받았잖아요. 이제 거기에도 파이썬으로 막 뭐가 써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어떤 스크립트나 어떤 함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지난 시간에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 이름만 불러와서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길게 쓰여져 있는 이 셀레니움이라고 받은 것 중에 엄청나게 그 파이썬 스크립트가 많이 써져 있는데 뭐 그 부분에서 이제 바이라는 이제 함수로 정해져 있는 어떤 딱 그 몇 줄부터 몇 줄까지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바이라는 이름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이름을 지정을 안 했으니까 as하고 뭐라고 지정을 안 했으니까 그냥 바이라고 바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바이는 하고 이렇게 웹드라이버 하고 좀 바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이미 저희 여기서 웹드라이버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고 온 웹드라이버 안에서 커먼 안에 바이라는 걸 이 바이 대문자 바이에 넣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지저분한데 그냥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냥 그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쓰면 됩니다. 그냥 저희는 쓰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단 되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입력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텍스트하고 점하고 샌드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번역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번역이라고 치면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면 번역이라고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쳐야 되잖아요. Q하고 이제 뭐 샌드키 한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치면 텍스트만 입력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코드 줄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이제 그런 엔터나 뭐 이런 컨트롤이나 뭐 이런 키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이제 불러와 볼게요. 셀레니움 안에서 또 있거든요. 셀레니움 안에 점하고 이제 웹드라이버 안에 커먼 안에요. 키하고 이제 키 대문자 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하고 대문자 키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제 오타를 했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대문자 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바이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키 대문자 키스를 쳐볼게요. 점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알던 거 나오죠. 막 아래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이런 거. 근데 저는 엔터를 쳐야 되잖아요. 엔터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엔터가 쳐졌어요. 뭐 리턴을 치셔도 돼요. 리턴이랑 이제 맥에서는 키보드를 보면 엔터라고 엔터가 아니라 엔터 자리에 리턴이라고 써 있거든요. 리턴을 하셔도 되고 엔터를 하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이 나왔는데 이제 이 텍스트 입력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뭐 여기가 영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영어로 바꿔보죠. 제가 이걸 눌러가지고 이상해졌잖아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이 wd 점 백 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뒤로 가져요. 다시 번역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새로운 페이지에 들어갔는데도 이 유효한 게 지금 이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사이트 화면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들은 이제 서버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내주고요. 이제 또 저희 브라우저에서 프로그램 돌아가듯이 뭔가 돌아가서 막 바뀌는 게 있거든요. 아까 번역도 보면 이게 이제 이 옆에 화면에 어떤 명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디에 어떤 문자가 있고 그 문자 크기는 뭐고 또 어디에는 또 텍스트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게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여기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뀐 것대로 이 여기가 바뀝니다. 여기에 글들이 뭐 파이썬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크다운 언어에 더 가깝죠. 저희 이 셀레니움 할 때도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하면 이제 헤드라인 첫 번째 제일 큰 헤드라인이고 뭐 두 개 하면 좀 더 작은 글자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크기나 색깔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 건데 누를 때마다 화면이 바뀌니까 이 화면에 맞춰서 이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뀌었으면 이게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이 큐 텍스트 자체가 뭐 이름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치면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여튼 지금 이 상태는 뭐 오늘 들어가나 내일 들어가나 일단 늘 똑같기 때문에 아까 들어간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랑 지금 들어갔을 때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유효해서 그냥 번역이 입력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이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번역하고 엔터키에서 들어가고요. 이제 백은 굳이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여기 요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검사를 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색이 칠해져요. 이 부분을 누르면 될 것 같잖아요. 이 부분에 보셔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카피에 가보시면 카피하고 엑스패스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셀렉터도 있고 뭐 엑스패스도 있고 한데요. 엘리먼트도 있고 다 지원을 하거든요. 셀레니움에서 이 셀렉터로 이 어떤 요소를 찾는 방법도 지원을 하고 엑스패스도 지원을 하는데 그냥 저 엑스패스를 쓸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저희는 엘리먼트를 찾을 건데 이름이 아니라 엑스패스로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WD하고 find 하고요. 엘리먼트하고 by 한 다음에 보면 엑스패스라고 있어요. 그리고 점하고 대문자 안에 엑스패스를 넣어주는데 이게 유의해야 될 게 이 따옴표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escape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엔터를 치면 에러가 나요. 그런 엘리먼트가 없대요. 다시 봐보겠습니다. 예를 해볼게요. 하나 더 위에 있는 거거든요.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대문자 부분만
이렇게 해주고요. 이번엔 에러가 안 나네요. 그리고 에러가 안 났으니까 찾아진 거예요. 거기를 클릭을 하면 되죠. 이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이 돼서 아까처럼 누른 것처럼 나오죠. 그러면 출발 언어에다가 영어라고 쳐볼 건데요. 여기 위치를 또 찾아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여기 보면 여기는 아이디가 있네요. 아이디로 찾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찾아보죠. 그리고 바이하고 아이디가 바로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이디를 치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여기에 컴마를 안 쳤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샌드 키를 해서 이름을 이제 쳐주면 되잖아요. 그 영어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가 입력이 됐고요. 여기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검사를 눌러서 여기를 이거를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얘 엑스패스 봐볼게요. 엑스패스를 일단 쳐놓고요. 뭐가 엄청 기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체크가 돼 있는, 이미 영어가 선택돼 있어요. 영어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언어에서 바꿀 수도 있을 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본어 보시면 이거의 엑스패스도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어를 선택했을 때 일본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영어를 선택을 하면 여기가 영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엑스패스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무시할게요. 일단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저 영어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 1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선택할 때는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여기를 선택을 할게요. 좀 위에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카피하고 엑스패스를 패스를 한 다음에 저기를 또 찾으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WD find element하고 by하고 이제 엑스패스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유의해야 될 게 여기 큰 따옴표가 있다는 거, 이거를 에스케이프 처리해 주고요. 엔터를 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찾아졌다는 거죠. 여기를 대고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저게 클릭이 되겠죠. 예, 이렇게 영어가 클릭이 됐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입력에다 텍스트 입력을 하면 돼요.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 여기 보면 아이디가 있네요. 그럼 이 아이디로 이제 접근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WD find element하고 by하고 id로 해서 이제 id 입력을 하면 또 아무 일도 안 또 에러를 오타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찾아진 거죠. 그래서 이 인풋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좀 샌드 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제 여기 안녕하세요가 입력이 됐고, 이 부분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번역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아이디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WD find element 하고 또 아이디로 마찬가지로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얘를 보면 점하고 텍스트라고 쳐보시면 예, 우리가 원했던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지난번처럼 함수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임포트나 이런 거는 손으로 했다 치고요. 그 전에 일단 꺼야 됩니다. 얘를. 그래서 꺼볼게요. WD 하고 화이트 하고 이러면 이제 크롬이 꺼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묶을게요. 그래서 join selected cell에서 이렇게 쭉 묶은 다음에 얘를 함수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텍스트를 함수의 출력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def하고 trans라는 함수예요. 이제 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고요. 보면 이 텍스트를 리턴 해주면 되거든요. 얘를 얘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에다가 얘를 넣으면 되잖아요. 제가 헷갈렸죠. 영어를 선택해 놓고 입력을 안녕하세요를 했죠. 여기다가 헬로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헬로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영어를 입력했어야 되는데 한국어를 입력해 놓고 한국어 번역을 본 거죠.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번역해야 될 영어 텍스트를 놓고요. 이제 번역된 말은 이렇게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함수의 출력으로 놓고 엔터를 치면 아까 그 과정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했고요.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됐으니까 여기다 대고 이제 헬로우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이 돼야 돼요. 헬로우의 번역어가. 근데 이제 크롬이 켜졌고 막 크롬까지 들어가지고 번역 쳐지고 헬로우 쳐지고 근데 번역이 나와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 보면 한 번씩 이걸 다시 하나하나 써볼게요. 크롬을 치고 느립니다. 이게 화면을 녹화하면서 하면 느려가지고 좀 약간 답답한 감이 있어요. 예, 이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치면 이제 구글로 들어가지고요. 구글로 들어가졌으면 이제 Q라는 텍스트를 찾아서 그 이름이 Q인 이 구글 검색창을 지정을 하고 이제 거기다가 번역이라고 치고 엔터 치는 것까지는 뭔가 될 것 같죠?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번역의 출발어를 찾는 그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클릭을 하죠. 실행을 해볼게요. 보면 클릭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라고 입력을 하고 또 클릭을 해야죠. 영어라고 입력을 하고 이 텍스트 부분을 찾아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영어라고 입력하고 이 영어라고 입력했을 때 아래 영어를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라고 나온 아까 리스트에서 엔터를 치면 영어 클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헬로우라고 쳐야죠. 번역해야 될 말을 넣어야 되는 텍스트 창을 여기를 찾아서 헬로우라고 입력하고 여기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는 안녕하세요라고 잘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아까 정의했던 함수를 실행을 해볼게요. 번역이라고 나왔잖아요. 왜 여기서는 안녕하세요라고 나오는데 번역이라고 나오냐. 한 줄 한 줄 쳤는데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번역이라고 치고 그래도 번역이라고 나오죠. 이게 왜 이러냐면 치는 곳을 찾아서 이제 번역해야 될 말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 다음이 번역된 말이 나온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이 사이에 잠깐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셀레니움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복잡하니까 파이썬 자체에서도 이 스크립트가 진행될 때 잠깐 멈추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위에 임포트하고 타임이라는 거를 가지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타임하고 슬립 한 다음에 보면 세컨즈라고 있잖아요. 10초만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이 함수를 재실행을 하고 재정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이 함수를 돌려볼게요. 이제는 10초를 기다리죠. 헬로우를 친 다음에 10초가 지난 다음에 이 안녕하세요를 가지고 오고 꺼질 겁니다. 아직 이 스크립트는 진행 중이에요. 이제 꺼졌죠. 이번에 안녕하세요가 제대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함수로 가서요. 이 무슨 일이 있는지 봐볼게요. 이 셀레니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get이나 이런 걸 치면 다 로드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셀레니움을 치고 제가 get 한 다음에 구글닷컴을 치잖아요. 이제 파이썬은 한 줄 한 줄 이제 실행이 되니까 여기가 실행이 됐고 제가 이걸 다 실행을 했죠. 크롬을 다시 꺼볼게요.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니까 이제 기다려줘요. 이 구글닷컴이 로드가 다 될 때까지 다음 그 명령어가 이 큐를 찾아서 큐텍스트에 넣어줘를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줍니다. 이 구글이 다 열릴 때까지 이렇게 다 열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Q라고 써져 있는 이름이 Q인 텍스트 입력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번역 입력하고 입력이 됐으면 엔터를 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헬로우라고 치는 부분까지 갈게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엔터도 치고 엔터를 치면 또 사이트가 바뀌잖아요. 그럼 사이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엔터를 친 다음에 만약에 다음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엑스패스가 이 부분인 거를 찾으라고 하면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이트가 완전히 다 열린 상태에서 이제 검색을 해야지 바뀐 상태에서 언어를 바꾸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렀는데 만약에 사이트가 다 로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다음 줄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근데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지금 이런 엘리먼트가 없다고 에러가 나잖아요. 이 번역이라고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사이트가 다 로드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에러가 안 나잖아요. 다 기다려주니까. 그리고 영어까지 입력이 된 거고 이제 영어 쳐서 영어가 클릭이 된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헬로우라고 쳤던 거잖아요. 그리고 10초를 기다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헬로우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10초를 기다린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는데요. 좀 텍스트를 칠게요. 만약에 이 헬로우가 입력이 됐는데 여기가 안녕하세요가 안 뜬 상태에서 지금 이 아이디가 이 부분인 엘리먼트를 찾아서 가지고 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헬로우를 치고 안 치고는 어떤 사이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만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해드렸었던 건데 제 화면에서만 제 클라이언트 제 웹브라우저에서만 지금 얘가 바뀌고 있잖아요. 왜 이 번역을 쳐서 엔터를 쳤을 때는 이 주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뭔가를 칠 때는 지금 이 부분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셀레니움이 이게 페이지를 넘어간 다음에 기다려주고 이런 작동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영어라고 치자마자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셀레니움 컴퓨터가 느리면 셀레니움이 영어 입력해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져요. 안 기다리고. 여기 영어라고 치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번역 중이라고 나온 다음에 영어라고 바뀌잖아요. 근데 번역 중이라고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을 검색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뀌기 전에 이 얘가 실행이 되면, 그래서 이제 이 DST 텍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셀레니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소가 바뀌는 것은 기다려주는데, 이렇게 그 웹사이트의 특정 부분이 그냥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이 저희 웹브라우저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파이썬처럼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이 저희가 검사했을 때 보이는 이 어떤 이 부분에, 이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썬 이 셀레니움이 이 부분을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헬로우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갖고 오는데, 이게 컴퓨터 느리면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나오기 전에 검색을 해서 갖고 오니까 여기 지금 번역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초를 그냥 기다리겠어요. 이게 사실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요. 사실 다른 방식으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셀레니움 아까 도큐멘트에 보면 기다리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번역이라는 말이 있으면 더 기다려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부분에서 텍스트를 검색을 했을 때 번역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헬로우 보시면 헬로우를 치시면 안녕하세요라고 번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번역이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그런 것까지 여기서 다루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법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분들이 이거 설명해 놓은 거 엄청 유튜브에 많거든요. 그런 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수준은 그냥 여기까지 해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앞 시간에 했듯이 이제 뭐 판다스랑 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좀 파이썬과 뭐 이런 검정 화면과 여러 텍스트들이 약간은 익숙해지셨겠죠? 다음 시간에는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속성, 뭐 어디서 탔는지, 또 뭐 몇 등석에 탔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이런 게 막 나열되어 있는 걸 가지고요. 뚝 절반을 잘라서 절반은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 나머지 그 절반의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모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을 해보고요. 그거를 이제 실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랑 비교를 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엑셀을 통해서, 또 판다스를 통해서 한번 단순하게라도 뭐 여자일 때 살 확률, 남자일 때 살 확률 이런 걸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럼 남자일 때는 남자는 더 많이 죽었으니까 여자는 일단 다 살려보고 그때 점수를 보고, 또 뭐 여자였는데 1등석에 탔으면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을 뭐 학습한다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